제목은 AR을 이용한 심리평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이고요. 에스테르 디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우아한 이름입니다. 에스테르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볼티머 여자의과대학을 나오셨고요. 한국에서는 이대 학당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볼티머 대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폐결핵으로 진료 보시다가 환자한테 옮겨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테르 이름 붙인 건 굉장히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디프렉스는 원래 우울증 약 이름인데 이게 아무튼 우울증을 잘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 디플렉스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고요. 개발 배경은 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중에 상당히 적은 숫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 정신과 약, 항우울제를 가장 낮게 처방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약을 보다는 의지로 버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진단도 어렵고 진단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이걸 진단을 하려면 저희가 무슨 해밀턴 디프레션 스케일 같은 걸로 막 되게 오랜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경험이 많은 정신과 의사가 한 2, 30분 정도 얘기를 잘 들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진단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면담한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음성 갖고도 좀 쉽게 AI로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발의 필요성이었고요. 그러면 의사 환자의 면담 기록을 AI로 분석해서 우울증 진단 및 예후 관리를 지원하는 진료 보조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개발 목표였습니다. 이걸 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우울증을 이렇게 진단하고 그런 데는 되게 좋았는데요. 이 면담 기록을 데이터를 만드는 동안 많은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2명의 임상 강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과거가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행복 순위는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겁니다. WHD 세계 이제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 스케일인데요. 한국이 57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끝에서 4번째니까요. 상당히 이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예, 핀란드는 춥고 햇볕도 없고 왜 핀란드가 이렇게 행복할까 제가 알아봤는데 핀란드의 대부분의 사람은 1인 1식이 아니고 1인 1사우나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면은 행복해진다라는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그래서 사우나 많이 하시고요.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전쟁 중인데도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거의 4위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낮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민의 살 질 보고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OECD 비교할 때 최하위권으로 돼 있고 자살은요 놀랍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뭐 이게 좋은 데이터가 아니지만요. 이게 보시면요 그렇지 않은 나라였어요. 2000년에는 19명이었거든요. 10만 명당. 지금은 43에서 피크를 찍다가 조금 좋아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998년, 9년, 7년에 뭐가 있죠? 그때가 IMF 나왔을 때 그때 자살률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로 올라가면서 버티다가 2007년도에 확 증가된 이유는 아시지만 최진실이 자살을 했습니다. 최진실이 자살을 하면서 자살률이 확 증가됐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커브가 43.3명이라는 정말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자살률에 가까운 걸 찍었고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38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조문을 갔다 오면은 엄마 아버지 조문을 갔다 오면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럼 대부분 다 자살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닥터앤서 2.0은 이런 거를 우울증 진단 보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제가 뭣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우울증이 올 뻔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병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고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은 임상실증하고 아크릴은 우울증 발생하는 예측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술을 보시면 아크릴에는 감정 인식을 하는 굉장히 좋은 이미 도구를 갖고 있었고요. 최신 자연어 처리 기반 분류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산출물은 환자의 감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울증의 확률을 제한하고 우울증의 근거를 시각화하는 이런 세 가지의 산출물을 우리가 돼 있어서 정신과적인 진단하는데 강력한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테르 디프렉사의 핵심 기능은 자인어 처리 인공신경망 모델의 면담기로 전삼의 전처리를 통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환자하고 의료진의 대화를 분리해야 됩니다. 화자 분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최적화된 학습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정의를 해서 우울증 정도를 정량화해야 됐고 이를 통해서 의료진이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의사랑 환자랑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요 의사랑 환자가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얘기해요. 야, 너 기분이 어때? 야, 오늘 나 완전히 기분이 꽝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뭐 남자친구가 나를 뭐라 하고 뭐 이렇게 쭉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요 그냥 이게 사실은 면담이에요. 의사도 환자한테 별 얘기 안 합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이런저런 그때 많이 화가 나셨겠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되게 오픈엔드 퀘스천으로 대화를 풀어가다 보면 뭐 환자분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이 스크립트를 갖고 문장을 필요 없는 문장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예측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스크립트 단위의 어떤 이제 단락 단위의 우울증 모델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각 단어별로 감정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을 해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제 의뢰에는 항상 크리넥스가 큰 통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분위기면은 딱 한 장 뜯어서 딱 드리면은 딱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럼 뭐 한 달에 한 통을 쓰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슬픔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물 날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우울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면담 스크립트가 나오면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야, 언제 그러면 환자 얘기하는 걸 다 치냐? 네가 진짜 면담 10분 면담하면 10분 다 치냐? 이러면 다 못 칩니다. 다 못 치는데 요새는 10분 면담한 걸 다 쳐야 보험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예. 50분 면담한 양을 치면은 한 10만 원 주고요. 예, 한 5분 면담한 거 치면은 뭐 한 10,000원 주고 막 이게 시간마다 돈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그 양이 있어요. 치는 양이. 그걸 안 치면은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쳐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새는 보이스 EMR로 환자랑 면담하는 거를 그냥 바로 EMR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양이 별로 저 같은 경우는 타자가 느려서 제 차트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은 되게 잘 쳐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스 EMR로 하면은 이게 제법 잘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처리 모듈식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종류는 입원 환자 면담 스크립트를 합니다. 입원 환자를 면담하면 저희가 30분 정도 기본합니다. 기본으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다 쳤습니다. 들으면서 녹음기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담 스크립트 정말 옛날 방식이죠. 이 연구가 되게 불행한 시기에 행해졌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에 연구가 끝날 때는 의정 사태가 터져서 그래가지고 정말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맞추긴 했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하고 최종 스크립트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 스크립트를 전처리를 했고요. 면담 스크립트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가 나한테 상당히 궁금하게 있나 보구나.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부는 내가 뭐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거 말하기가 무척 부끄럽고 힘든 모양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의 질문 이런 거를 이제 분류하고요. 환자의 답변 이런 걸 이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답변을 적절한 맞는 모델로 이제 자릅니다. 그래서 하고 문장 마침표로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면은 환자가 그래요. 엄마가 너무 싫어요. 2번 다시는 보기 싫어요. 이런 걸 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환자의 감정은 화죠, 화.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 보시면은 감정이 한 8가지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 메인인지 그게 이제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 우울증 확률은 몇 %라는 게 이제 76%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단적인 거고요. 저희가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 구축을 이번 초진 기록을 2,000건을 모으려고 그랬는데 1945건을 모았습니다. 야, 서울성모병에서 이거 모으려고 전수 다 모았습니다. 정신과 환자들 오면요 난리 부르스인데 막 하는데 그 설득해서 이거 면담 사인하세요. 이거 스크립트로 나갑니다. 이런 거 하면요 얼마나 그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근데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공의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했습니다. 여기 했고 그 다음에 면담 스크립트도 726건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걸 갖고 연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가치가 매겨지면 좀 저희도 이 비즈니스 모델로 좀 이걸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 분석 소프트웨어, 우울증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했고 4개 GMP 임상시험 인허가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내가 잠깐 이영래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역할을 내가 한번 띄워드려야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걸 많이 해소해 주셨어요. 만약에 아크릴까지 속썩였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크릴은 진짜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허가까지 됐고, 뭐 홍보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식약청에서 이게 정신과적으로 AI 솔루션 처음이라 그래서 인허가 시기를 자기네들 홍보 시기에 맞춰서 좀 딜레이 시키는 그런 것까지 해서 아주 저희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떠냐? 뭐 이게 뭐 100% 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83.7, 9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수준보다는 못하고 그래도 한 전공이 한 3년 차, 4년 차? 걔네들보다는 좀 난 것 같고 딱 적당합니다. 예, 정신과 의사를 대체하면 제가 엄청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예,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애매한 성능과 해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인허가 GMP 인허가 승인까지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모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한 좀 우울증을 미리 예측하고 자살률을 줄이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의료 간의 어떤 의료진의 비대칭, 그다음에 탁과, 그 다음에 아까 된 자살 예방센터라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진료 소요 시간도 단축되고 의료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요새 뭐 연예인들 나오면은 뭐 공황장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좀 바꾸면은 불안장애도 요걸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러니까 정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연구는 진짜 한참 좀 쉰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고 싶고요. 아무튼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그 AI라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고요. 오늘 또 와보니까 아크릴이라는 의사가 단순히 AI 솔루션이 아니라 되게 야망이 많은 회사,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에 저번 주에 가가지고 세계 AI 헬스 포럼, 월드 헬스 포럼이라를 갔더니 중국 친구들이 딥스크를 이용한 보건 헬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벌써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헬스가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저는 지켜봤고요.
미국은 지금 메이오가 굉장히 데이터 AI 쪽 선도하고 있는데 스탠퍼드가 아주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너네가 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또 붙는 걸 봤고요.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커맨드 센터로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서 필립스랑 연결시켜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나라 전체 해봐야 몇 만이냐? 800만밖에 더 되냐? 우리 병원 6개 병원, 8개 병원 합하면 1000만인데 그래가지고 길을 좀 죽였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AI에 관련된 헬스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저희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